국민연금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계속해서 자, 오늘은 저희 집중 분석 내용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저희도 이제 톱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만 정부가 최저임금 산정할 때 주유 시간은 포함을 시키는 당초 최저임금법 개정안 내용 이제 그대로 강행을 하고요. 다만 재계 반발을 이제 감안을 해서 노사가 합의하는 해서 미리 정하는 약정휴일 보통 토요일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빼자 이렇게 이제 내용을 좀 정했습니다. 재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뀐 게 없다 반발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 내용을 명지대 김영준 교수님과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대통령도 뭐 좀 이런저런 보완 조치를 하라라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고용부가 최저임금을 주유 시간을 최저임금에 포함을 시키겠다라고 한 뭐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절충안이라고 봅니다. 처음에 고용노동부의 개정안의 원안을 보면 거기에는 주유 시간과 더불어서 휴업 시간도 같이 넣는 거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는 가상시급이라는 것이 굉장히 적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 최저임금과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고육책으로 결국은 주유 시간은 포함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다른 약정휴일은 빼게 되는 그런 식의 절충안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을 아마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 예. 교수님이 지금 그 절충안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재계가 원했던 거는 또 아까 재계가 반응으로 별로 발반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유감스럽다고 얘기했던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그 얘기는 뒤집어놓고 얘기하면 주유 시간이 안 빠지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 산정 방식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네. 최저임금 산정을 할 때는 이제 임금이 있고 노동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임금을 이제 노동 시간을 나누는데 이 노동 시간에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 노동 시간, 주 우리가 8시간씩 5일 하니까 40시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전체적으로 보면 174시간이라는 게 나와요. 한 달에. 그런데 한 달에. 근데 그것을 4.35주간으로 이제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거기에 우리가 얘기하는 15시간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했을 경우에는 하루치에 관련돼서 8시간치를 준다라는 거. 그게 우리가 주유 시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걸 이제 포함시키고 더 중요한 것은 노사가 합의를 했습니다. 노사를 합의를 해서 이거는 우리가 근로시간으로 책정하자라고 했었던 그 시간마저도 집어넣게 되면 지금 이제 경총을 포함해서 일부 이제 그 기업에서 주장하는 거는 뭐냐면 최저임금 산정을 할 때 실제 근로 한 시간만 이런만 놓고 나머지 임금만 받는 건 다 빼자. 그렇게 해야지만이 가상시급이 높아지게 되고 그것이 이제 최저임금과 비교했을 때 문제가 안 되는데 만약에 이걸 다 포함시킬 경우는 최저임금보다 굉장히 낮은 봉급을 주기 때문에 이거는 다 쉽게 포함하면 이거는 법법 회귀가 돼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처음에 산정을 할 때 주유 시간에 한해서는 이걸 포함해서 209시간을 책정을 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포함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좀 재계의 입장을 고려해서 절충안을 내놨다. 약정휴일은 빼다. 그런 식으로 정리한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재계가 반발을 하고 이제 뭐 유감 표명을 하면서 하자 이제 고용부에서 내놓은 그거에 대한 이제 반박은 그것입니다. 아니 이렇게만 해도 너네들 특별하게 더 추가되는 부담 없잖아. 근데 뭐 왜 그래? 뭐 뉘앙스상으로 좀 그런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 말씀 임금 산정을 할 때 약정 휴일에 대한 임금 부분이 예를 들어서 분자에 있고 그리고 시간은 분모에 있기 때문에 분자 분모 그러니까 계산할 때의 약정 휴일이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다 똑같이 동일하게 뺐기 때문에 실제로 아무런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금 고용노동부는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번에 반해서 지금 재계 기업에서는 그게 아니라 아예 분모에 해당되는 이 시간 자체를 줄여줘야지만이 이 가상시급이 높아져서 최저임금과 비교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지금 그 서로 갈등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두 가지를 좀 쪼개서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러면 그동안에는 주유 시간이라는 것이 최저임금에 최저임금에 포함이 안 돼 왔었느냐라는 부분 하나고 두 번째는 약정휴일 시간을 적용하는 그런 기업들이 과연 전체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과연 어느 정도 퍼센티지를 차지하느냐. 왜냐하면 그게 많은 기업들이 이 약정휴일을 포함을 하고 있었다 그러면은 정말로 이거를 빼는 게 많은 기업들한테 부담을 좀 덜어주는 게 될 텐데 그게 일부 뭐 대기업이나 일부만이라면 큰 어떤 혜택이 안 되는 거니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좀 여쭤보면 첫 번째 주유수당이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최저임금에 포함이 돼 있었던 건가요? 그거를 실제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그 임금 산정을 할 때
주휴 시간을 포함을 시켜가지고 찬정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런 식으로 적용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요. 네. 두 번째 주장하지 약정 주휴를 왜 그러냐면 현대차의 처임이 5천만 원이 되는데 이렇게 약정 휴일에 대한 거를 다 포함을 시켜놓으면 오히려 굉장히 돈을 많이 지급하고 있는 대기업의 근로자도 최저임금에 위배가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물론 이거는 숫자를 적고 넉을 넘어서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니까 국민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현대모비스 그렇죠. 같은 회사가 어떻게 최저임금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재계가 이제 줄기차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요구를 했었고 또 하나는 이제 대통령께서 확대 경제장관회의에서 이 최저임금 문제와 이 탄력 근로자 문제에 대해서 좀 보완할 것이 있으면 수정을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나온 거는 이제 재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대한 것만큼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충돌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으니 뭔가 좀 당연하죠. 원하는 대로 좀 조금 변화가 있겠지 싶었는데 그러니까 근본은 크게 별난 게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신뢰에 관련된 문제인데 모든 거는 이제 그래도 가장 큰 거는 이제 혁신 성장을 포함해서 최저임금을 올려서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하는 거. 그거 왜 나쁘겠습니까? 그게 필요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것이 속도에 대한 문제, 얼마 우리가 이제 담당할 수 있냐 이런 것을 아주 굉장히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한 1년 사이에 한 30% 이상만 이게 인상을 했을 때 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대통령 스스로도 이거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 한번 수정 보완을 해보라고 지시를 한 사항인데 실제 국무회의에서는 이제 그 부분이 반영이 되지 않고 있으니까 저기 쪽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실망스럽다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교수님께서 현대모비스 건을 말씀을 마침 잘 해주셔서요. 그게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굉장히 뭐 그게 말이 되나 뭐 하여간 그렇습니다. 이렇게 했었던 부분이니까 그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은요. 정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런 복잡한 임금 체계를 개선하라고 6개월의 시정 시간을 준다. 오늘 발표했던 또 큰 두 가지 내용 하나 그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재계나 기업은 또 이제 반발하는 이유는 뭐냐면 임금 체제 개편이 우리가 굉장히 기형적이고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건 다 알고 있죠. 다 알고 그걸 6개월 준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왜 그렇죠? 노사 합의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뭐 기간을 1년 주고 뭐 예를 들어서 2년 준다 하더라도 노사 측에서는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임금 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현대모비스 비롯한 재계에서 6개월이라는 이 기간이 큰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만큼 임금 체계가 복잡한데 그 임금 체계 복잡한 거에 있어서 노조가 합의를 해줄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고 거의 없다고 보는 거죠. 왜 그렇게 노조가 합의해줄 이유가 이런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경제가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기업은 그동안 많은 이익을 창출하지 않았느냐. 그렇죠. 산해금이 있지 않냐. 그것을 실제로 노동자들의 임금을 위해서 사용하라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강한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문제는 결국은 그렇게 그 재계는 그렇게 강조하고 있지만 노동자들이 얘기하는 최고의 이 정부가 추구하는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이라는 것은 임금을 높이면 소비가 늘어나고 소비가 늘어나면 결국은 투자가 늘어나고 결국은 이것이 선순환 구조로 가져간다라는 그러한 이 정부의 소주 성장론의 핵심적 사항을 결국은 재계는 거스릴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노동자 측에서는 아주 확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친노동 정책이 굉장히 많이 지금 수립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노동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굳이 그것을 합의해줄 이유가 없는 거죠. 더군다나 임금이 지금 받던 임금이 줄은다라는 쪽이 된다 그러면 더더군다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 옛날에 독일이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슈레더가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뭐 엄청난 실업률이 있었는데 그때 폭스바겐이 자체적으로 지금 여기는 광주형 일자리의 모형이 폭스바겐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노사가 합의를 통해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아직까지 문화가 아직까지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노사정의가 같이 이 문제를 타결을 왜냐하면 내년도에 경제는 정말 퍼펙트 스톰이 올 정도로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실은 지난주 금요일 날 일본을 잠깐 갔다 왔는데요. 2박 3일간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활기에 넘쳐가지고 일본 경제가 동경에 갔는데 소비를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어요. 예약을 못하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12년 전에 갔을 때는 아주 우울한 일본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굉장히 활기찬 일본을 보고 야 큰일 났구나. 우리 대한민국도 빨리 그렇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절박함. 그래서 대통령도 이 문제를 철저하게 연구도 하고 또 이제 경제 2기 팀이 다시 구성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이제 조정을 잘 통해서 원톱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라고 하는 정말 절박함이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어느 한쪽의 일방적 양보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래도 노사 합의라고 하는 이 새로운 모형을 통해서 경제 위기 극복에 동참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게요. 이게 진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그거네요. 네네. 이게 위기 극복이라는 게 기업만 뭐 적극적으로 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분명히 노조 측에서도 노동계에서도 좀 손을 내밀어서 뭔가 조금 양보할 건 양보하고 해야지 되는 건데 재계에서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만한 또 이유도 있겠죠. 충분히.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뭐 우리 그 수출이 조금 좋다고 하지만 투자라든지 그렇죠. 이 모든 것이 워낙 안 좋지 않습니까? 특히 지금 미중 간의 무역 갈등 문제 또 나가서 지금 미국 경기가요. 전망을 하는 걸 보면은 뭐 내년도에는 뭐 한 1.5% 정도, 1.8%밖에 많이 못할 것이다.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뭐 나스닥도 굉장히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냐면 허리띠를 졸라면 단순히 졸라는 것이 아니라 합의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 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